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텐데요. 아침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즐길 수 있고 또 행복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규칙적인 아침 일과를 만드는 것이 규칙적인 일주기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아침 통화를 통해서 인사와 안부를 묻거나 아침에 운동을 하는 등과 같이 나만의 아침 일과를 만들어 보면 이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고 또 행복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낮잠을 주무시게 되는데 사실 수면 건강을 위해서는 낮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 상황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간식을 먹어버리면 배가 고파지지 않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낮잠을 먼저 자게 돼버리면 밤 시간 동안 야간 수면에 취해야 될 수면의 일부분을 먼저 가져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밤에 건강하게 주무시기 위해서는 낮잠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주말이나 쉬는 날에 이렇게 늦잠을 자버리거나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어떤 날은 짧게 주무시고 어떤 날은 길게 주무시고 어떤 날은 낮잠을 자고 어떤 날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또 일을 하시지 않는 쉬는 날에도 평일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낮 시간과 밤 시간을 구분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낮 동안은 생활 공간을 밝게 하고 또 자연광 아래서 생활하시는 시간을 길게 가시는 것이 좋고요. 또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수면 욕구와 신체 피로도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밤 시간 동안은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되어서 밤에 잠을 잠들 수 있게 적절한 환경과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실내에 계실 동안에는 너무 밝은 인공 조명이나 이런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것을 자제해 주시고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과 같은 편안하고 이완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보시면 이제 침대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자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심지어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침대에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옆에 놔두고 동영상을 시청하신다든지 또 TV를 시청하신다든지 이러한 침대에서 수면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뇌가 잠을 자는 공간과 일상생활 공간을 혼동하게 해서 숙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마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게 되면 개가 그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게 되죠. 처음에는 그 음식을 주면 이제 침을 흘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음식을 주면서 종을 함께 치면 조건화라는 학습이 일어나서 이 종을 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오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 종을 치게 돼도 즉 음식 없이 종소리만 울리게 돼도 개가 침을 흘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대에서 수면을 취할 때도 이런 조건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은 침대는 내가 잠을 자는 공간이구나, 수면을 취하는 곳이구나 이런 뇌에서 인식하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침대에서는 내가 식사를 하는 곳이구나, 스마트폰을 보는 곳이구나 이렇게 다른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침대에 눕더라도 잠이 잘 오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대에서는 가급적 다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 시간 동안 적절한 수준의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밤 시간에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데 중요하죠. 따라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시고 또 스트레칭이라든지 간단한 체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을 다니시거나 실외로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운동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집 안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TV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 또 재택근무를 하실 때에도 짬짬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것도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겠죠. 산책을 하신다든지 승강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 집안일, 텃밭 가꾸기 등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햇볕이 쪼일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낮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커피와 술, 담배를 즐기시죠. 하지만 이런 담배나 커피, 술은 수면을 건강하게 취하는 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든지 커피나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뇌의 각성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방해가 되고요. 술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도 매일 잠이 오지 않아서 와인 한 잔이나 술을 마시면 좀 잠들기가 쉬워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술이 음주 직후에 졸리게 만들어서 잠이 드는 것은 조금 쉽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깊은 단계의 수면으로 가는 것을 방해해서 오히려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또 잠들기 쉽게 느껴지는 이런 효과도 술을 장기간 동안 오래 마시게 되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마셔도 잠에 잘 들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잠들기 적어도 6시간 전에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해 주시고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홍차, 콜라, 초콜릿 같은 음식들은 가급적 자기 전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면증은 술의 독입니다.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전반적인 수면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불면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우울증과 같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더라도 술을 드시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적절한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신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편 수면 전에 과도한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과식을 하는 것이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많이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잠들기 3시간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음료를 마시게 되면 수면 중에 방광이 차게 돼서 아침에 깨어나기 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돼도 우리 위장관이 활발한 소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면서 각성을 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너무 배가 고픈 공복 상태도 수면을 유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배고픔이 심할 경우에는 과식을 하기보다는 우유라든지 치즈, 크래커 등과 같은 가벼운 스낵을 섭취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새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에서 인공조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저녁이나 밤 시간대의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저하시켜서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최소 취침 1~2시간 전에는 이러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자제하시고요.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인공 조명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을 사용하신다든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과 같은 보조기기를 사용하신다든지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라든지 모니터의 밝기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잠들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밤에는 잘 잘 수 있을까?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뇌를 각성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게 돼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각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잠을 꼭 자야 한다는 강박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휴식에 집중하시는 것이 잠을 자는데 더 중요합니다. 긴장을 푸시고 즐거운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시고 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조격을 한다든지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심신을 이완하고 또 수면이 유도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잠은 알아서 찾아올 거야. 아니면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면 괜찮아. 하루 이틀 못 자더라도 괜찮아. 이런 편안한 마음가짐이 수면을 잘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노력해도 차도가 없거나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적절한 불면증이나 불면증을 유발하는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완요법이라든지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 그리고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먹게 되면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당한 기간 동안 적절한 용량의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만성적인 불면증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는데 회복이 되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건강한 수면과 수면의 기능 또 불면증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건강한 수면 습관을 지키셔서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